식품화학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수나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0%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고,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먹는 일반적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 속의 물이에요.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는 걸 알면 되고, 용매로 작용하여 조직 속에 여러 물질을 녹이며 표면 장력과 점성이 크고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결빙이 될 수 있고, 효소 반응 및 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물질의 운반 또는 확산을 하는 매개체예요. 당연히 미생물 번식에 이용되며 식품의 저장성과 관계가 깊을 수 있고, 이 두 개 정도는 결합수랑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외우시고 들어가시고, 결합수가 나왔을 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당류와 같은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여도 제거되지 당연히 않고, 0도에서도 얼지 않고 4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 아주 센 물이죠. 센 물. 정상적인 물보다 밀도가 크고 미생물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등은 흡습 탈수 곡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가 흡습, 여기가 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앞이 단분자 층, 여기 뒤에가 다분자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가 모세관 응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분자를 처음에 봤을 때 수분이 5%에서 10%로 되고, 식품 내에 수분이 단분자 막을 형성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식품의 성분 중에서 카복실기나 아미노기와 같은 이온 그룹이 강한 이온 결합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 시험에 나왔을 때는 등원 흡습 탈습 곡선에 대해서 각 영역층에 대해서 특징적인 거를 적어라고 했을 때 이거 3번 같은 거는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 영양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세 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게 5번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각 영역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분자층 영역 같은 경우는 갈변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물의 분자들의 복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이고, 식품의 안정성에 가장 좋은 영역이며 최적의 수분 함량,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주시고, 이거를 보통 기사 시험에서는 두 가지 특징 정도는 쓰라고 하니까, 예, 이렇게 좀 쉬운 파트 같은 거는 좀 외우고 들어가시고, 모세관 응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식품 성분에 대해 용매로서 작용한다. 화학, 그리고 효소 반응이 촉진되고 미생물 증식도가 일어난다. 미생물 증식이 일어난다는 거 특징이 되겠죠. 자유수로 존재할 수 있다. 자, 탄수화물을 이제 해볼 텐데, 탄수화물부터는 이제 좀 헷갈릴 거예요. 아마 다른 거랑 이제 겹쳐가니까. 그래도 한번 해놓고 나면 쉬우니까 한번 제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단당류 같은 경우는 오탄당이 있고 식물계 펜토스로 형태로 존재하며 강한 한운력과 발효되지 않는다는 거, 사람에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아라비노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의 형지로 주 성분이 이용되고, 잘릴로스 같은 경우는 집 형태의 주 성분, 리보스는 헥산의 주 성분. 헥산의 주 성분이 뭐냐고 많이 물어요. 그럼 리보스라는 거를 바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람노스는 초목의 꽃의 색소의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유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계의 분포, 강한 한원력, 효모에 의해 발효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중에는 이제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유리 상태의 과즙, 꽃, 혈액 등에 많이 들어있고, 전분과 메가당, 자당, 배당체 들어있고, 융점은 146이고 그 이상에서는 온도에서 카라멜화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결합하여 자당이라는 거, 플락토스가 다수 결합하여 이눌린으로 만들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돼지 감자에 많고, 달 뿌리 식물에 되게 많다는 거, 용해성이 크고 가포화가 되기 쉬워서 결정이 되기 어렵고 매우 강한 흡습성과 조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점도가 포도당이랑 설탕보다 약하다.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락토스의 구성당이고 다당류의 갈락탄을 구성하는 당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글루코스보다는 단맛이 덜하지만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 만노스 같은 경우는 백합뿌리 라는 거, 다당류의 만노스의 구성당이고, 단맛을 내는 다당류의 저칼로리 감미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 알콜로는 슈가 알콜이라고도 하고, 에피머 같은 경우에는 에피머 한 번씩 나오거든요. 에피머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글리코스와 만노스의 화학적인 구조 관계라는 거,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당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스가 이제 결합된 거를 말하는 거고, 전통적인 제조법으로 보통 식혜를 많이 이거를 이용해서 감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유당 같은 경우는 락토스라고도 하고, 단맛이 가장 적으며 갈락토스랑 글루코스랑 결합된 형태예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능사에서도 나오고, 기사에서도 나오고, 영양사에도 나오고, 위생사에도 나오고, 그냥 모든 식품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당 같은 경우에는 포유 동물의 유즙에 대해서 존재를 하죠.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젖소에 뭐 우유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장내 유해균을 번식을 억제시키며 단맛에 설탕의 약 4분의 1배. 그렇게 달진 않다는 얘기죠. 자당 같은 거는 스크로스라 하고, 이게 뭐 말하는 건 알죠? 이게 자당이 다른 말로 뭐예요? 설탕이죠. 비한원성이다. 이거 되게 특징적이니까, 다른 건 다 한원력을 가지고 있지만 설탕, 특히 자당, 스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비한원성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펠링 용해에 한원하는 성질이 없음. 이게 펠링이 처음 들어서는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외우시고 보고 외우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효모에 의해서 쉽게 발효하고 묽은 산 용액에서 쉽게 발효를 한다. 그리고 자당 같은 경우는 플락토스랑 글루코스가 결합된 형태. 이거 당연히 외워두시고, 전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을 가수분해해서 생성된 포도당과 가당을 등량한 혼합물이고, 단맛의 표준 물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설탕이 왜 단맛의 표준 물질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비한원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거는 매우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감미가 가장 큰 순서로는 과당, 자당, 포도당, 메가당, 젖당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분 같은 경우에는 옥도 반응이라고 해서 전분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약이 있어요. 이걸로 했을 때 보통 청색이 보통 나오고,
스타치 가수 분해를 했을 때는 이게 녹말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녹말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바뀌었을 때 덱스트린으로 바뀌어서 올리브 고당으로 바뀌고 말토스로 바뀌면서 이제 글루코스로 바뀌죠. 이거는 이제 가수분해 과정을 설명한 거죠. 보통 기사에는 많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과정을 조금 알아두시면 좀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밀로스 같은 경우 옥도 반응은 청색으로 노화와 호화가 되기 쉽고 6개의 당이 한 번 회전할 때 나타나는 나선 구조의 그 콜로니 형태거든요. 이렇게 이것까지는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옥도 반응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외워주는 것 같아요. 아밀로스는 뭐냐, 청색,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 아밀로펙틴에서 옥도 반응 뭐냐, 젓갈색, 요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약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정도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정화는 가용성 전분으로 했을 때 정색 반응일 때 청색이고, 아밀로 덱스트린은 가장 복잡한 구조이며 정색 반응, 푸른 적색을 띈다. 에리트로 덱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정색 반응으로 적색깔을 띠고 한원성이 있다. 아크로 덱스트린은 정색 반응이 없으며 한원력이 있다. 말토 덱스트린은 정색 반응이 무색이며, 그리고 섬유소도 중요하죠.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체외에 배설된다는 거, 변비야 대장암, 직장암 등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 이눌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 돼지 감자에 많다 했죠. 돼지 감자 어디에 좋아요? 당뇨병 환자한테 좋죠. 환자에게 급 상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달 뿌리에 돼지 감자가 플락토스에 다수 결합하여 이눌린에 작용을 하면서 효과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기능을 하죠. 복합 다당류는 뭐예요? 헤밀셀룰로스 같은 경우 식물의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고, 펙틴질 같은 경우는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얇은 층을 말하죠. 사과와 딸기 보통 많이 들어있고, 가실류, 일부 야채류, 그리고 사탕무에 존재하죠. 펙틴산, 프로토펙틴, 펙틴산, 펙틴 애시드, 펙틴에 있고, 그리고 보통 펙틴산은 가장 메틸기와 에스테르기가 적은 단위 물질인 갈락트론산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한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수님들이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기가 편해서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홍조류와 녹조류에서 추출한 고무질이고, 셀룰로스의 함량이 가장 적으나 각종 다당류의 함량이 높고 겔 형성에 대단히 강하다. 겔 형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알긴은 뭐예요? 알긴 그 끈적끈적한 미역이나 다시마에 보면 왜 만지면 약간 살짝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알긴이라고 하는데, 알긴산이라는데, 갈조류의 세포막 구성 성분이죠. 알긴산은 만유론산의 주성분인 다당류고, 요새 곤약 뭐예요? 곤약 다이어트 식품으로 되게 유명하죠. 한 번씩 이게 한천이랑 헷갈리라고 나오긴 하는데, 곤약이랑 이제 한천이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복합 다당류인 글루코 만남에 함유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식이섬유 아까 앞에 말했죠. 변비를 억제하고, 그리고 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그리고 체외에 배설이 되고 소장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 상승 억제, 아까 제가 말했죠. 그리고 장내 발암 물질 흡수해가지고 아까 대장암이랑 직장암 예방 효과 있다고, 직장암, 그리고 장염,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복통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섭취하면 안 좋다. 리그닌, 셀룰로스, 팩틴, 세미셀룰로스를 포함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신 용액은 보통 라이신 같은 경우 쌀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전분의 호화랑 호화 진짜 중요해요. 호화 별 5개. 호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식품의 난유랑 호화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100%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가셔야 되고, 이거는 한 10번 봐도 무방하다. 호화는 다른 말로는 알파화라고도 불리고, 생전분이었을 때 호화되지 않았을 때는 베타라고 불러요. 이것을 가열하고 나서는 알파화가 된다는 거를 쉽게 알아두시면 되고, 알파화는 이제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면, 베타는 쌀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생쌀. 그리고 호화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밥 된 거, 그러니까 지은 밥. 그러면 좀 쉽겠죠. 왜냐하면 가열을 했어요. 물을 넣고 가열을 했는데 밥이 생쌀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호화된 상태에서는 효소 작용이 당연히 잘 될 거고, 소화도 잘 될 거고. 왜냐하면 밥을 생쌀보다는 지은 밥이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호화가 밥이 지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좀 이해가 쉽겠죠. 수분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왜냐하면 밥이 지어졌으니까 당연히 수분이 많겠죠. 스타치 종류로는 전분의 종류가 따라서 달라지고, 온도는 60도 이상이고, pH 알칼리성에서는 펜륨과 호화는 촉진된다. 염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염류로는 전분의 알맹이가 펜륨인데요, 호화 촉진이 되며 항산염이 호화가 억제된다는 거. 이거 기사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게 호화의 특징을 적어라 하는데, 호화를 억제시키는 거는 뭐냐고 또 물어볼 수 있고, 호화를 억제시키는 거랑 뭐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 이거는 거의 그냥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항상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알파 전분 같은 거는 X 간섭도는 V형,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도 앞에 거는 정말 꼭꼭꼭 외워두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노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럼 아까 밥이 이제 됐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베타가 다시 되겠죠. 알파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은 밥을 갖다가 다시 오래 놔두면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를 베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2도에서 5도가 적당하고, 당연히 수분 함량이 호화보다는 적겠죠.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30%에서 60%라고 생각하면 되고, pH 같은 경우는 H이온이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전분의 종류가 아밀로스가 많을수록 노화가 쉽고, 옥수수, 밀가루 전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밀로펙틴이 많을수록 노화가 어려움. 아밀로펙틴이 당연히 그게 그 펙틴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찰옥수수에 많겠죠. 아밀로펙틴이 원래 그 펙틴이 많으니까. 그리고 베타 전분 같은 경우는 S 간섭도가 B형 도형이다. 이까지는 뭐 별로 나오지는 않는데, 고온 열풍 건조 방법, 이거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분말을 호화 전분 제조를 할 때 노화 현상이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건조 방법이다. 노화 방지법,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노화 방지법 뭐냐고. 이거 무조건 그거 나와요. 그 서술형으로. 이거는 기사에서도 제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었어. 그리고 이거 영양사에도 나와요. 1번, 3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중요한 파트니까.
노화 방지법은 뭐예요? 수분 함량 15% 이하 당연히 돼야 되고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30도의 냉동 상태일 때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노화를 방지하려면 설탕을 첨가해야죠. 왜냐하면 설탕이 노화를 방지하게 설탕이 막아버리잖아요. 코팅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노화가 방지되겠죠. 유화제를 첨가하는 거, 유화제를 잘 섞이게 하는 거죠. 섞이게 하면서 그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당연히 노화를 방지할 수 있겠죠. 호정화가 뭐예요? 호정화가 뭘까요? 호정화. 호정화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뻥튀기 생각하고, 뻥튀기 또 뭐예요? 미숫가루 가루 생각하면 되죠. 호정화는 일단은 이것도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이거 식품 뭐를 호정화를 이용한 식품 뭐냐 하면 이건 대답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160도에서 180도 이상을 가열하면 열에 분해되어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호정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이 나오는 뻥튀기랑 미숫가루 정도도 같이 외워주시고, 카라멜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카라멜하 같은 경우에는 디하이드레이션, 메틸 프로플랄 생성, 그리고 중합으로는 파이버 라이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사실 이게 어려워서,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고, 사실 이 밑에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올 때도 1, 2, 3, 4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인 것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을 가열하면 160도에서 180도에서 응용되며 180도에서 200도에 점조한 갈색 물질이 생긴다. 전화당액과 벌꿀과 같이 프락토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카라멜화가 되기 쉽고 글루코스는 어렵다. 조리할 때 색깔의 풍미에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그리고 쌀을 조정하려면 탄수화물의 전분이 많아야 되고,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열 변성이 일어날 때 가용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 콜라겐 구조는 트리포 콜라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단순 지질의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됐고, 복합 지질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외에 다른 성분인 인, 당, 황을 함유하고 있다는 지방이고, 유도 지질이 뭐예요? 단순 지질과 복합 지질이 가수분할돼서 생성된 물질을 말하죠.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짝수계의 탄소를 말하며 말단기 카르복실기를 갖는다는 거. 이게 뜻을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뜻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헷갈려도 잘 찍을 수 있거든요. 뜻을 좀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포화 지방산이랑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지방산에서는 되게 중요한 파트겠죠. 포화 지방산을 말하자면 이중 결합이 없는 지방산을 말하고, 상온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예요.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융점이 높아진다. 이거 되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물에 녹기가 어렵다. 불포화 지방산. 왜 포화 지방산이 더 몸에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더 좋아요? 이런 말 많죠.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좋겠죠.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이니까 그렇죠. 왜 좋냐고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며 이중 결합수가 증가할수록 산화 속도는 빨라지고 융점이 낮아진다. 포화 지방산보다는 산패가 빨리 일어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잘 녹진 않는다. 불포화 지방산에는 니놀렌산이 많다. 니놀렌산이 왜 좋아요? 니놀렌산은 왜 좋아요? 니놀렌산 왜 좋냐? 아라키돈산 왜 좋아요? 필수 지방산이라서 그렇죠. 필수 지방산이 우리 몸에 왜 좋아요? 이것도 우리 몸에 필수 지방산이 존재하지만
아주 미량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니놀렌산이랑 아라키돈산이랑 하나 더 뭐 있어요? 니놀레산이죠. 이 세 개 무조건 외우셔야죠. 이거 뜻도 알아야 돼. 불포도 지방산 중에 필수 지방산은 뭐냐 했을 때 니놀렌산, 아라키돈산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이 필수 지방산이 왜 중요한데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필수 지방산이 존재하지만 아주 미량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유리 지방산을 얘기해보자면 유지 품질을 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유지에서 가장 함량이 적은 지방산이죠. 유리 지방산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가 고급 식용유라고 들어봤어요? 이 식용유는 되게 좋은 거야, 이 식용유는 되게 싼 거야, 왜 그 품질의 표시를 할 때 유리 지방산이 많을수록 뭐예요? 많을수록 저렴한 식용유고, 많을수록 저렴한 거고, 적을수록 그거죠. 그 높은, 그러니까 좀 비싼 기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함량에 대한 지방산이 이게 지표기 때문에. 부티르산이 있고, 유지에서 가장 적은 지방산은 부티르산.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묻기 좋아요. 왜냐하면 지방산이 가장 적은 거는 뭐냐고 했을 때 이거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오기 쉽겠죠. 산패가 가장 빠른 지방산, 이것도 무조건 나와죠. 아라키돈산. 왜냐하면 이런 게 논란거리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모르면 무조건 땡이고, 이거 주는 카드인데 이거 안 가져가시면은 떨어지겠죠. 거마가 될 수 없는 지방질에 속하는 것은 도코페롤. 이쪽에 지금 오는 건 진짜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거 모르고, 이거를 모르면 이제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잡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먹고 갈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너무 더 복잡해지는데 이런 쉬운 것까지 못하면 안 되죠. 지금 오늘부터 이거 외우시고 시험 치면 이거 바로 그래도 패스는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검화가 될 수 없는 지방질에 속하는 성분은 도코페롤. 베타카로틴이 이게 지금 KOH를 첨가했을 때 글리세롤을 형성하지 못하는 지방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BOH가 뭐냐면 씨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거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사실. KOH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일단 급하면 때려 외우고,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KOH가 뭔지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외우기만 해도 합격하니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의 경화. 유지의 경화 같은 경우에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거를 말하죠. 왜냐면 경화가 뭐예요?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뜻이 뭐예요? 지금 벌써 액체를 고체로 만든다. 그럼 경화된다,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 지질은 뭐예요? 그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급 지방산에서 글리세롤이 붙은 거고, 글리세롤 한 분자에서 지방산이 세 분자의 에스테르로 결합한 거, 이거 외우셔야죠. 이거 중성지방이 뭐냐고 했을 때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이거 뜻 정도는 중성지방이 뭔지는 아셔야지. 그러니까 글리세롤 한 분자에다가 지방산 3개가 붙었다는 거, 그리고 에스테르가 이제 결합한 거란 건 아셔야 되고, 식품에서 사용하는 유지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주성분으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중성지방 우리 지방에서 많이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외우시고,
식용유의 융점이 낮고 범위가 넓은 것은 좋고, 방건선유가 적당하고 고급 지방산은 융점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은 융점이 낮다. 왁스 같은 경우에는 왁스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왁스도 알아보냐면 고급 일가 알코올과 고급 지방산의 에스테르가 결합한 거고, 복합지질 같은 경우는 인지질과 당지질이 있어요. 인지질이 뭐예요? 레시틴. 생체의 세포막과 뇌의 신경 조직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어져 있지? 그리고 난황은 대두가 많고 유화제로 쓰인다는 거. 스테롤 같은 경우는 동물성 스테롤이 있는데, 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콜레스테롤 높아지면 뭐예요? 동맥경화 걸리죠. 동맥경화. 그래서 위험하죠. 동물의 뇌 그리고 근육 신경 조직에 분포하고 과잉 시 동맥경화, 방금 말했죠. 동맥경화 대표적이고, 고혈압, 뇌출혈 원인이 되고, 비타민 D, 성호르몬 그리고 부신피질의 전구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성분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 이거 4개 시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HDL, 그리고 리놀렌산, 시토스테롤, 그리고 리놀렌산, 필수 지방산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